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1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교재 149페이지서부터 150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랬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직선의 관계입니다. 자, 먼저 요걸 이해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쉬운 것부터 이해를 조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자, 요거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그죠? 자, 2차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2차식에다가 등호를 넣고 0을 넣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2차 방정식이 되죠. 그죠? 자, 요 놈은 당연히 a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요걸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x는 뭐 알파, 베타 이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걸 이제 함수화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요. 이 식이 나오게 되는 원천이 있습니다. 자, 바로 좌변식과 그 다음에 우변식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걸 함수화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왼쪽의 좌변식은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은요. y는 0이라는 높이가 0인 바로 상수함수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개가 바로 어떻게 이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함수화 표현을 하게 되면 둘이서 부닥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요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상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바로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바로 x축이죠. y는 0이라는 것이 바로 x축이 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x축이에요. x축. 자, 요게 y는 0이라는 그래프입니다. y는 0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요 그래프가 바로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러니까 그림의 형태는 요런 그림이거나 또 부러져. 자, 요런 그림이거나 자, 그 다음에 요런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요런 그림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결국은 자, 요런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근이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하나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의 형태로 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판단이 가능한데요. 자, 요 그림은 아예 근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은 근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뭐가 근이 몇 개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근이 한 개야 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갖게 되는 근의 성격은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때는 근이 몇 개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근이 두 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근이 두 개, 근이 한 개, 근이 없다. 즉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없는지를 가장 빨리 판단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판별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이 두 개란 얘기는 판별식이 어떻단 얘기? 0보다 크단 얘기. 자, 중근이란 얘기는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이란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근이 없다란 얘기는 결국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서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를 뜻하죠. 이 중에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실근을 갖는답니다. 실근을 갖는다. 자, 바로 이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근이 두 개이건 한 개이건 중요하지 않다.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이 있는 경우는 한 개이건 두 개이건 바로 이 두 경우를 모두 합집합한 이 두 경우를 모두를 얘기하니까 이 실근이라는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함수화 표현을 통해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맥인 바로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와 직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차 함수라는 건 2차 방정식을 먼저 써봅시다.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쓸 수가 있겠죠? 요게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의 형태를 왼쪽에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형태의 일반형의 형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직선의 형태는 어떻게 쓸 수가 있죠? mx 플러스 n이라고 적어볼게요. 왜냐면 ax 플러스 b 하게 되면 a, b가 여기랑 동일한 값을 갖게 되잖아요. 자, 그러지 말고 다른 문자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얘네 둘의 교점이 발생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요것도 역시 함수화 표현을 해보면요. 자, 이 왼쪽의 요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y는
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요 mx 플러스 n이라는 것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둘이 바로 등호로서 연결이 됐다라는 것은 바로 뭐 했다라는 얘기죠? 바로 충돌해서 만나는 그 교점을 의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얘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요 놈을 파란 그림을 그려보면요. 요렇게 2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자, 이 그래프가 y는 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 플러스 c꼴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 y는 mx 플러스 n이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것은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인데요. 자, 이 형태와 요 곡선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냐? 바로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요. 안 만난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평행인 직선 중에서 이렇게 가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마다 각각의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데요. 자, 이때는 두 개 만나고요. 자, 이때는 하나만 만납니다. 이때는 아예 안 만나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함수가 y가 서로 같아져서 이렇게 묶이게 되면 이게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죠. 방정식이면 결국은 방정식을 푸는 것 자체가 해를 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요 두 개하고 요 하나가 정작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x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을 이렇게 그리면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x축이야. 당연히 y는 0이겠죠? 자, 그러면 요 놈들의 해집합을 보면요. 얘는 x축과의 교점을 묻는 것이 아니라요. 이번에는 요 파란 것과의 교점이 x값으로 존재하느냐, 정의역에서 존재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존재 안 하죠, 얘는. 그죠? 하지만 요 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요때 x의 값이 하나 존재하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요렇게 내려와서 이때 만족하는 값, 그 다음에 요때 내려와서 요때 만족하는 값이 근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근이라는 것은요, 바로 어디에 있는 근을 얘기하냐면 요 놈들 있죠. 요 놈들. 그래서 요 놈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보면 바로 이 알파, 베타, 감마가 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근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예,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바로 근이 두 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근이 몇 개란 얘기죠? 근이 한 개다라고 얘기하고, 이때는 바로 중근을 얘기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경우는 근이 있다, 근이 없다, 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림을 일일이 다 그려서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뭐다? 판별식이다. 판별식은 뭡니까? 요 놈을 넘겨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 놈의 판별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근이 두 개란 얘기는 무슨 얘기?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중근이라는 것은 판별식 D가 0과 같다라는 거. 근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근이 한 개건 두 개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근이 한 개건 두 개건 아이고 잘못 표시했죠. 이쪽이 아닙니다. 이쪽이 아니고요. 자, 요놈하고 요놈 두 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요 두 경우를 갖다가 우리는 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땐 근이 없다고요? 이땐 근이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근이 있을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바로 2차 함수와 직선과의 교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을 토대로 선생님과 필수 예제, 그 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들 칠판 지우고 나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5번 필수 예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보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한 문제가 되어 있죠. 자, 두 집합 요놈과 보안이 2차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차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m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자, x, y라는 순서쌍의 형태로 원소가 규정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소의 생김새는 순서쌍입니다. 자, 순서쌍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는 지금 2차죠. 요걸 만족하는 x, y가 되겠고요. 좀 1차를 만족하는 x, y가 되겠습니다. m의 값 또는 범위. 자, 첫 번째, 일단 집합의 표현 방법이니까 요놈을 해석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라는 건 뭐예요? A와 B의 공통인 원소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놈 2차 곡선과 그 다음에 요 1차 직선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답니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야 교점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만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다라는 것은 뭐냐면 교점의 개수가 결국은 한 개라는 얘기죠. 교점의 개수가 하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하나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뭡니까? 만나는 원소가 두 개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교점이 두 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교점이 두 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문제들을 다뤄주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만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 D는 어때야 됩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만난다 하면 뭐죠?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야 돼요. 같을 때도 됩니다. 같을 때도. 자, 그 다음에 교점이 하나다라는 건 바로 중근을 가질 때니까 판별식 D가 0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교점이 두 개다라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들을 각각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2차식 y는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라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1차 함수 y는 mx-1이라는 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인데요. 넘어오게 되면 2-mx가 되겠죠. 자,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요 놈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바로 요 조건들에 대한 범위들을 각각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4 곱하기 1이죠. 16입니다. 자, 요놈이 0보다 작아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전개 한번 쭉 해보죠. 자, 요놈 전개하면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그 다음에 플러스 4인데요. 여기 마이너스 12가 있죠. 그래서 요놈이 0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2, 6, 12에 6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m은 2 플러스 2를 갖게 되죠. m-6, 0보다 작다. 자, 부등식을 풀 때 이 범위는 우리가 10-가에서 배웠습니다. 어떤 범위? 사이 범위 이렇게 배웠죠? 사이 범위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배웠으니까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값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작은 놈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큰 놈 6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만나지 않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요. 바로 1번의 정답은 바로 m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만난다라는 건 뭐죠? 이놈과 정반대죠. 그죠? 요놈과 반대니까 바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하고 6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거 써줘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요놈의 범위는요.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m이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점이 한 개라는 건 중근을 가질 때요. 중근을 가질 때죠. 결국은 요게 이제 등호일 때를 뜻하는 거거든요. 등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요것이 두 근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놈은 m값이 m 이퀄 마이너스 2 또는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교점이 두 개일 때입니다. 교점이 두 개일 때는 바로 중근을 제외한 근을 가질 때를 뜻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근을 제외한 여기에서 등호만 빠져나가면 되겠죠? 만나는 경우에서 중근을 제외했을 때니까 이놈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네요.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m은 6보다 크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45번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보도록 하죠.
자,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랬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어지고 있는 것이 y는 mx는 그랬습니다. y는 mx는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문제의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오늘 분필들이 다 힘이 없어요. 예.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자, 요 그래프와는 만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요 그래프와는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어떤 그래프요? 요 그래프, 요 이차함수 그래프.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요 직선과 요 놈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 놈과 요 놈은 바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확인됐죠? 자,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mx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교점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개가 생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y는 mx는 요 그래프와는요. mx라는 그래프가 바로 요 그래프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와 충돌을 했을 때는요. 만나지 않는다. 빵개가 생긴다. 아예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선생님이 충돌하는 것은 이퀄로 연결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퀄로 연결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식의 판별식이 두 개가 된다니까 0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얘는 빵개라고 그랬으니까 0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빨리 2차식으로 변형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요식부터 변형을 시켜주면요. x제곱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식은 어떻게 돼요? x제곱에 플러스 1마 mx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요 2차식인데 자, 요 왼쪽의 식은 판별식 D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져야 되죠. 그럼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m값의 범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왼쪽부터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판별식 D 하게 되면 m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4의 2c 4가 되겠죠. 이놈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오른쪽 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m에 제곱 마이너스 4의 2c 4죠? 자, 요놈이 0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m이죠? 그 다음에 1마4니까 마3이에요. 마3이 0보다 크다. 자, 1, 3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가지면 되니까 m마 1, 그 다음에 m플 3. 자, 요놈이 0보다 크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0보다 커지려면 가장자리 범위가 되죠?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3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m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오른쪽 거 정리하면요. m제곱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1인데 마3으로 바뀌어서 0보다 작다. 1, 3에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같죠? m 플러스 1 곱하기 m마 3이 되겠고요. 0보다 작다인데 요건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m은요. 자, 작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큰 3보다는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나온 요 두 식 있죠? 요 놈과 요 놈 두 식의 어떤 범위를 구하면 된다?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부등식 해결은 수직선에서라고 했을까? 선생님 오른쪽에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일 작은 수가 마이너스 3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1이 보이고 3이 보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왼쪽에서 나와 있는 곳은 어디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자, 요게 바로 왼쪽에 교점을 두 개 가질 때의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점이 아예 없을 때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3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n값의 범위는요. 몇보다 크고 1보다 크고 몇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자, 요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필수예제 문제 두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 문제 보이죠? 자, 확인 체크 문제 아마 4문제 보일 거예요. 자, 그 문제 지금 한번 빨리 풀어보십시오. 시작하세요. 자,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번 문제죠. 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와 요 직선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랬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 하면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와야죠.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한다? 커야 한다. 또 풀어줘. 아, 선생님 손이 너무 힘이 좋은 건가?
아니면 오늘 비가 왔어요. 예, 비가 와서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원래 방송용으로 부적합한데 비가 와서 습도가 많아서 그래요. 자, D가 0보다 크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빨리 묶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와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이 이렇게 등호로 연결된 식, 그러면 방정식화된 거죠? 자,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일단 식을 좀 정리해줘야 되겠죠? 우변항으로 넘겨서 정리하면요. x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kx가 되겠고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란 뜻이 되니까 판별식 정리해볼까요? 1 마이너스 k에 제곱 마이너스 4ac 4죠? 자, 이놈이 0보다 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거리니까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쵸?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텐데 한번 그렇게 한번 선생님이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하시고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좀 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놈의 순서는 지금 바꿔도 상관이 없죠. k-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자, 요놈이 0보다 큰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무슨 꼴이냐면 제곱마 제곱꼴이죠. 그러면 요놈과 요놈을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준 걸 쓰면 돼요. 한 번 더 하면 k 플러스 1이 되겠고요. 한 번 빼주면 k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바뀌어요. 이놈이 0보다 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족하는 k는 가장자리가 되는 거니까 k의 범위는 작은 마이너스 1보다 어떻고요? 작고요. 그 다음에 큰 3보다는 어떻다? 크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4번 보도록 하죠. (114번) 자, y는 x 플러스 4에 평행하고, 자, 키워드 나왔습니다. 평행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그렇죠. 기울기가 같구나. 기울기 같다. 자, 요거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곡선의 모하는 접하는 그랬습니다. 접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접하는 판별식 D는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내가 구하려는 게 보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빨리 잡아줘야 되겠죠. y는 자, 기울기를 잡아야겠는데 기울기가 요놈에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기울기 같고 그러니까 x까지죠?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는 모르겠어. 정해줘야지. k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바로 요놈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y는 2차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서로 접한답니다. 이 둘을 합성시켜주면 되죠. 둘을 합성시키게 되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놈과 요 새롭게 나오는 직선 x 플러스 k가 만난답니다. 그런데 접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놈의 판별식 D가 0이 된다란 뜻이죠. 자, 2차식을 빨리 정리해주면요. 넘어가서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x가 되겠고요.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죠. 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은 상수항에 지금 k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죠.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요 놈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선생님 판별식 D가 0이라는 거 한번 써봅시다. 자, 쓰게 되면요. 1, 1은 1, 마이너스 4배의 AC죠? 그러니까 여기에 K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놈이 0이란 뜻이에요. 정리된 결과는요. 마이너스 4K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4K 돼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마 풀 4,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K의 값은 4분의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요 놈을 갖다가 바로 여기다 뿅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x 플러스 4분의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15번 문제입니다. 자, 115번 문제 보죠. 집합 A는 Y는 X제곱이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생겼다. 1차죠.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 그랬습니다. 자, A와 B의 공통인 원소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만나지 않는다. 자, 이런 뜻이죠. 만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한 정수 M의 값에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곡선이 요놈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요놈입니다. 자, 그러면 각게 맞춰주면요. x제곱 이퀄 요놈이니까 넘어가 버리면요. 마이너스 2mx, 그 다음에 플러스 4죠? 이퀄 0이 되겠습니다. 자,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D는 어때야 된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판별식 D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면요. 자, 요거는 짝차 공식 써서 B'의 제곱 들어가도 되죠. 그죠? 자, 여기서는 바로 써볼게요, 선생님이. 가운데 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4, 16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놈이 0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요놈이 지금 4M 제곱이거든요. 4M 제곱 마이너스 16은 0보다 작다. 자, 간단히 하면 M 제곱 마이너스 4죠?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M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M 마이너스 M 플러스 2, M-2, 0보다 작다. 사이 범위가 되는 거니까 M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M의 정수값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수값 나오는 M값은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2라고요? 0하고요? 1이 있죠? 자, 이랬을 때 구하라는 게 뭐예요? M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 세수를 전부 다 더한 거죠. 요 세수의 합은 결국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번. 자, 116번 봅시다. 자,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직선 y는 2x 플러스 a와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그랬죠.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죠. 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근을 중근을 갖겠다는 뜻이죠. 자, 중근하면 떠오르는 거 판별식 D는 당연히 0과 같아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합성시키게 되면요. 합성시킨 식이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고요. 자, a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퀄 0이죠. 자, 요놈의 판별식이 0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완전 제곱식인데 이번에는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면 뒤에 얼마 있어야 돼요? 요놈의 반의 제곱이니까 1 있으면 되죠. 요놈이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바로 1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a 넘어가면 a가 되겠고요. 자,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바로 a값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오늘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에 관한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습 꼭 부탁드릴게요.